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간 경마죠. 11월 27일 금요경마 준비되어 있고, 금요경마 11개, 제주교차 4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을 모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녹화를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많이 추워졌어요. 또 보니까 그 새벽에 첫눈이 또 와가지고 그래도 부산 좀 낫겠죠? 부산은 아무래도 따뜻하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부산 경마 마지막 월말 레이스인데 편성 좀 치열해 보입니다. 네. 재미있는 편성 같고요. 자, 지난주 이제도 이 생각보다 지난주가 좀 까다로웠던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여러 차례 또 좋은 경주에서 또 적중형이 나와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박 의원께서 이제 부산 2경주하고 3경주, 특히 2경주 이제 4.4일짜리 단방으로 때려드렸고, 바로 이어진 3경주도 줄이고 또 3.8번짜리 때렸다는 기억이 나고 있고요. 또 일요 기차 레이스에서도 이제 부산 그 4경주 또 박 의원께서 현장 승부로 가져갔던 게임이었죠. 29.7배짜리 신천여망의 윈고맨, 상당히 또 좋은 배당으로 들어와 주었습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 역시 뭐 제주 경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주 또 최고의 또 승부 경주였던 경주가 바로 토요일 경마 5경주 특별 경주였죠. 그 경주에서 400m짜리 레이스, 액면 대 액면, 사이즈 좋은 말 두 마리만 소리가 간다. 이미 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죠. 7번, 8번 두 마리는 무조건 안고 가시라고 뭐 완전히 저는 오픈해드렸습니다. 또 실전 현장에서도 딱 두 마리만 추천드리면서 15.5배짜리 상당히 좋은 배당으로 단통 승부 들어가지고, 또 부가적으로 바치는 것도 삼복승을 바치라 그러는데 그것도 10.1배짜리가 들어와가지고 복승 15.5배짜리 단통 3복까지 아주 아도를 쳤던 게임이 받아지는 제주교차 5경주 특별경주 승부세였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 경마도 이제 16교차 5경주가 승부경주로 본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드렸는데, 그 경주에서 슈팅 브라운과 우승 찬스였죠. 46.2배짜리 배당을 제대로 잡아드렸고, 또 금요 부산 2경주에서도 3복승 23.7배짜리 아주 또 굵직굵직한 배당으로만 접수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 승부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주도 어김없이 오픈을 해가지고 또 차후에 방송에서 좋은 내용을 제가 안겨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1경주부터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1경주는, 자, 오늘은 이제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7경주 두 개를 승부로 보고 있고, 저는 4경주 국민 돌아가겠는데, 역시 뭐 최근의 트렌드가 첫 경주는 거의 다 올 10만원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뜨문뜨문 있는 것보다 10만원, 10만원끼리 몰아넣고 그 속에서 이제 옥석을 가리는 것이 훨씬 더 재밌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바로 첫 경주, 그래서 박 의원께서 또 신마경주 승부로 들어가고 있는 게임이 되고요. 자, 일단은 액면 배당은 10번 이제 가버스타를 중심으로 일본의 선샤인 알파에게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자, 박 의원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 경주가 역시 뭐 평소에 이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일단 외곽의 가버스타 같은 경우는 비록 뭐 주행검사를 2번만 통과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혈통적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맛편인데, 반면에 이제 일본의 선샤인 알파 같은 경우는 좀 거푸기가 있습니다. 이 맛편은 그렇게 혈통적 기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끼리 승부는 좀 어렵고, 오바 체스터티라는 마필도 주행검사 때 좀 가능성은 보여주긴 했지만 역시 뭐 혈통적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아니에요. 따라서 액면은 뭐 정말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잠재력이랄지 뭐 이번 데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컨디션이랄지 뭐 충분히 배당을 우리에게 좀 안겨줄 수 있는 복병 한도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뭐 철저히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샤인 알파가 좀 이 혈통적 내재적인 가치에 비해서 좀 인기가 좀 과도한 게 아니나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번 이제 그 9번 1번 쪽에서
신발경주치고는 너무 좀 대끼리가 너무 강하게 잡혔는데 이거 변수가 되겠죠. 되죠.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인 알파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말이 있냐 없냐인데 뭐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1번, 9번 뭐 대끼리 갈 이유가 없고 갈 일도 없습니다. 설사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배팅의 메리트는 없다는 얘기죠. 다른 복병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망나기면의 신말성을 기대해주시고 자, 이 경주는 국산 그 미승림마 레이스 1200으로 지금 전미되어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제 4번의 월드 챔피언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후착이 좀 중구난방인데 6번의 정말좋아, 뭐 8번의 라운블루, 뭐 11번의 최강 엑셀란트도 좀 거론되고 있고요. 자, 어떠시나요? 일단 뭐 3번 월드 챔피언은 인정하고 가야죠. 기본적으로 기본 능력도 가장 뛰어나고 뭐 선행도 쉽게 독땡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월드 챔피언은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 후착 마필들은 사실 믿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뭐 정말 좋아도 지난번에 다고 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강 엑셀런트도 10월달에 입상을 차지하긴 했지만 역시 뭐 우승마인 마이엘리스의 11마신 큰 의미는 없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번에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저는 7번 월드 플래시가 복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워낙 졸전을 펼쳤는데 지난 10월 2일 경기를 보면 이제 외곽을 돌면서 거리대 손실을 많이 받은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체력에 연결했어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발주가 늦은 상태에서 김동영이가 초반에 뭐 선행에 대한 욕심을 부리면서 좀 오버페이스를 하면서 끝까지 무너졌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월드 플래시가 선행권에서 차분히만 따라간다면 경쟁력은 뭐 충분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좀 직전 경기는 좀 실망했어요. 네. 너무 좀 심하게 무너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해주시고 일단은 뭐 4번의 월드 챔피언은 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선행을 편하게 못 나가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번에는 뭐 선행 편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뭐 직전보다도 경주 전개적인 측면에서 불리하게 없기 때문에 원래 일단 이만에 또 그 1700, 1400 뛰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확실히 좀 그리 줄어드니까 세긴 세네요. 그렇죠. 자, 제 개인적으로 노리는 말 중에 하나는 지금 뭐 6번의 정말 좋아가 많이 좀 잡혀 있는데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지난번 경주 중계를 보면 좀 실망을 주었고요. 지난번 11번의 최강 엑셀런트 한 말 추천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데뷔전에서 우승을 거두고 추임마입니다. 추임마.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추임에 탄력이 안 나왔던 그런 말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백강렬 조교사가 이제 옥가백이수로 안정을 이제 조창욱에서 옥가백이수로 바뀌는 순간은 이거는 뭐 탐색할 이유가 없죠. 최근에 옥가베가 타는 거 보면은 열심히는 타는데 뭔가 좀 운이 안 풀린다 그럴까요? 그런 면이 많았는데 말도 그렇게 좋은 말도 안 좋고 이 정도 편성, 이 정도 말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최소한 데뷔전 때 정도의 전력은 나올 수 있는 편성이 있는가. 그래서 11번의 최강 엑셀런트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표를 해주시고 자 3경주 국산 6분의 1200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번 경주는 일단 뭐 두 마리 중심으로 집행 돌아올 것 같아요. 이번에 퀵포스 그리고 3번에 슈퍼노바 이제 두 마리가 잡히는 것은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인기 3위권으로 이제 1번에 데스페라도가 잡혔다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 그렇죠. 약하죠. 사실 뭐 킥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유시 수생여기로 가서 맞춰 먹은 그런 마필인데 그렇게 생각만큼 그 시원시원한 걸음은 못 보여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뭐 편성이 워낙 약한 편성이고 지난번에는 추입으로 왔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뭐 선행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뭐 그 이어서 3차를 차지했던 슈퍼노바이지도 마치가 좀 왜소한 단점은 있는데 지난번에도 외곽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면서도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편성이 이번 경주 역시 강하지 않아요. 따라서 2번, 8번에 대끼리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퀵퍼스 참 직전에 그 1000m 추입인데 짤때도만요. 저는 사실 그 UC 추천경기로 가져갔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선의권에 붙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못 붙는 순간에 좀 어렵겠구나 했는데 역시 막판에 올라오는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뭐 선의권에 바로 붙을 것 같습니다. 1200이 또 뭐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으면 좋았지. 그래서 이번 킥포스 그리고 이제 팔로 슈퍼노바이지는 여기 또 뭐 마체는 비록 외선 맛이 있으나 근성은 좀 칼칼해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전기가 잘 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전하지 않았냐 느낌이 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말이 이제 데스페라도는 저는 정말 좋은 말 안 보기 때문에 얘가 뭐 잡히는 순간에는 그냥 뭐 인기를 인정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있네요. 참고해 주시고
자, 차경규 신승훈의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구는 1300인데요. 자, 의외로 이번 경주가 충박 없는 게임입니다. 지금 액면 배당은 6번의 피카사랑을 필두로 10번의 오션라인이라든지 9번의 성호정상, 6번, 9번, 10번 이런 만들이 좀 잡혀있는 구도가 되겠는데 나머지 1번, 2번, 5번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승부가 나가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마와 탈별 필요 없다. 노릴 수 있는 복봉을 노리고 한번 배당으로 한번 들어가는 신승훈의 승부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박영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인기마 믿을 수 있는 인기마 필요 없는 그런 에이스죠. 따라서 배당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나 싶은데 보병 두마필은 전 안쪽에 1번 싱윈이 이번 경주가 선행마가 없어요. 따라서 1번 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는 이제 레이스 흐름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보병 마필이고 또 한두는 7번 동구불패입니다. 이 동구불패가 지난번에 편성가 굉장히 약했던 편성에서 역시 기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동구불패라는 마필도 뛰면 뛸수록 걸으면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저는 지난번에 기복을 보여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동구불패가 이 편성에서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다. 1번, 7번 이 두 마필이 복병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또 6번, 9번, 10번 이 세 마리 중심 배당은 돌아가겠으나 특히 10번의 오신라인은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좀 실망을 줬단 말이기 때문에 이거 인기마로 팔릴 순간에 더 인정하지 않을 승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또 이번 예에서 나와가지고 인기만 팔리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제가 한번 자르고 한번 가는 승을 하는 거 미리 공지를 드리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리는 이게 너무 능력에 비해서 완전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한번 반드시 노리고 가야 적중과 배당 두 마리의 토끼를 잡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신승훈의 승부경주 4경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경주는 국산어곤의 1400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일단은 3번의 유성 타이거 그리고 5번의 당대킨 두 마리 인기마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저는 대기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여져요. 유성 타이거가 비록 승군전이란 부담은 안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레이스 흐름이 역시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위권에서 정교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고 당대킨도 마찬가지예요. 경주거리가 늘어나긴 했지만 거리적인 매니피자마치고는 거리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편상이라면 1400도 좀 무난히 극복해 내지 않을까. 일단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그렇게 눈길을 끄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3번, 5번의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이 에리나인이 데뷔전 때 반짝하더니만은 좀 주춤하다가 지금 주행검사 다시 하고 나오는데 얘도 조금은 약간 좀 지금 행보를 보면 실망이에요. 저는 지금 실망이라기보다는 저는 데뷔전의 우승이 더 의아스러울 정도로 뜻밖이다. 저는 이렇게 좋은 말로 안 봤는데 일단 선행을 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입상을 했다 봐요. 이번 경주 선행마가 없어서 선행을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1400이라는 경주를 감안해 본다면 역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는 3번, 5번의 대끼리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에이스죠. 선행도의 김동영이 탕을 보면은 유성타이가 먼저 갈아갈 수도 있겠네요. 갈 수도 있죠. 계속 힘이 차가고 있으니까. 당대키인도 지금 1400을 처음 뛰고 있는데 이거 좀 불안감이 없지 있나요? 조금은 있죠. 아무래도 이제 거리가 이렇게 장거리 혈통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편성이에요, 편성. 편성이 상대 마필 외곽 10번 미스블루라는 마필도 좀 팔립니다만 역시 이 마필도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굉장히 부담이고 지난번에 최선이었기 때문에 데려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따라서 상승세가 뚜렷한 그래도 당대키니 이 편성에서는 1400이지만 저는 극복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또 그래도 이 단디킨이 보렐리가 탄 것까지는 좋다고는 볼 수는 있겠으나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7번의 난다돌이 원래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의외로 이마필이 그 1300, 1400 직선 주간이 좀 길게 편성된 구간에서는 나는 힘을 좀 잘 발휘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좀 누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7번의 난다돌이까지는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국산어군의 13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경주는 7번의 제타바이트 중심으로 이제 이번에 이반 진린이 인기만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제타바이트 상당히 좋던데요? 좋죠. 사실 제타바이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일 거름이 정말 여력이 정말 많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비록 소문이 내리지만 역시 강추로 인정하고 갑니다. 따라가도 되고 이번 경우 선행마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선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타바이트를 인정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2반 진린이 굉장히 레이스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14초
초 3으로 선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리게 선행을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끝걸음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기복 마필인 성호 정상을 겨우 1마씩밖에 못 이기는. 근데 이번 경주는 제타바이트 때문에 그 선행이라는 게 더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야 돼요. 선행을 가려기 위해서는. 그러면 막판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대결의 승부는 좀 위험하다 보여지고, 따라서 대한마필은 일단 힘이 좋은 10은 쾌한 질주가 그런 측면에서는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고, 또 뭐 샤프라인이라는 마필도 역시 승분전이긴 하는데, 뭐 이 마필도 띠분 딜수로 걸으면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1번, 5번 이 두 마필이 좀 더 관심이 가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제타바이트는 지난 8월 18일 데뷔전 때 박용기서 혹시 추천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UCC에서 승부 경기로 가져갔던 거죠. 측중 그때 하시는 것 같은데 했어요. 상당히 좋은 배당으로. 자, 어쨌든 뭐 제타바이트는 뭐 그림이 더 늘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조건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번에 2반 진린인데 이게 선행을 나갈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7번이 먼저 선행을 치고 나갈 수도 있겠고 좀 이래저래 압박을 좀 심하게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대끼리가 불안할 수가 있겠고 그 대안은 이제 또르르 마필이 5번의 샤프라인 그리고 7번의 쾌한 질주인데 쾌한 질주는 특히 이게 좀 부담 중량이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지난번 경기에서는 부정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의외로 좀 그림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또 4kg의 부정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좀 찬스가 아니겠느냐. 두 마리는 좀 한번 안고 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서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여지는 방랑위원회 추천 경주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산 3군의 1000m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 보시면은 그 10번의 월드러브를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6번의 뭐 스타명운이라든지 1번의 바람탄이 좀 잡혀 있는데 역시 또 최단거리 레이스 국산 3군인데 1000m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점 때문에 한번 그렇죠. 변수가 있겠죠. 정말 많다고 봐요. 뭐 이번 경기는 부승식뿐만 아니라 삼복도 상당히 재밌는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이제 익면적으로는 뭐 인기 마필들이 1000m이기 때문에 뭐 불리할 것도 없고 나쁘진 않아요. 뭐 굳이 흠을 잡을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숨어있는 보병들이 상대적으로 1000m이기 때문에 이 도전마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떨어집니다만 정말 1000m로 내려왔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의외로 인기 많은 레이스예요. 따라서 인기마로 쉽게 끝나는 레이스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역시 뭐 배당을 노리고 그 중에서도 배팅의 중심에 두고 가는 마필은 컨디션도 좋고 정말 1000m면 놓쳐서는 안 되는 복병 한도 있기 때문에 뭐 그 마필 중심으로 해서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 결제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경주는 뭐 지금 그 아무래도 국산 3군의 단거리 편성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중거리 뭐 짧게는 1200, 1400, 길게는 또 1600, 1800까지 뛰었다가 또 그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내려는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 중에서 한번 옥석 가래기를 잘 해보면은 아주 또 기가 막힌 또 말이 하나 그릴 거예요. 또 그 점을 노리고 들어가는 방랑기운의 승부 경기 준비해 주시고요. 자, 8경주 국산 4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제 8경주는요, 일단 3번의 탱크 파워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1번의 지봉스트라든지, 그리고 8번의 코리안 탱크가 좀 잡혀있는 편인데요. 자, 들어볼까요? 인기 마필들이 좀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인기 마필은 사실 없어요. 뭐 일본 지봉스타도 지난번에 정말 이빨이 가서 2착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걸음이 안 늘고 있고, 또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났다는 것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죠. 뭐 탱크 파워, 코리안 탱크도 뭐 승부에는 부담이 있고, 따라서 저는 10번만 자유대로가 어쨌든 12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가장 많이 보지 않나 싶어요. 물론 9월달에 1400에서도 우승을 거머쥐긴 했지만 1400보다는 역시 1200이 훨씬 유리한 그런 마필이고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10번만 자유대로가 뭐 배팅에 추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탱크 파워도 이게 의외로 이게 좀 댕나가는 말이 많아요. 네. 3번에 탱크 파워도 있고 5번에 해피아나도 있고요. 또 이제 9번에 마스터키 이런 말들끼리 좀 생각보다 앞서는 좀 치열하게 정리를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점이 변성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는데 그래서 뭐 10번의 자유들이 그래서 언급이 되어주고 있고 탱크 파워도 이런 또 경합권에 한번 휩쓸리게 된다면은 좀 장담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느낌 들고 있고 또 힘적인 면에서는 일본의 지봉스타가 굉장히 또 지난번에 옷가발 기수랑 호흡이 굉장히 좀 잘 맞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지봉스타하고 10번의 자유도의 두 마리는 한번 좀 필수 공략 막건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신손의 승부가 나와 있고요. 혼합사고는 1600 핸디캡입니다. 이거 정말 될 말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기본적으로 중배당 승부는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번 승부랑 들어가는 게임이고요. 자, 앵민 배당도 지금 1번에 리얼리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 팔리는 말들이 거의 없어요. 2번에 매력 덩어리, 4번에 팡팡이오로, 6번 아이언 트레인, 그리고 8번에 에이스나라든지 11번에 비바 슈퍼스타, 13번에 퍼스트 무브까지 골고루 좀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난전이겠죠. 난전이죠. 아마 배당판은 온통은 붉은색으로 물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1번은 리얼리킹이 그래도 좀 안정적인 맛필이죠.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선입이 되고 또 부담 중량이 2kg 늘어났지만 대신 경주거리가 1600으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리얼리킹은 그래도 데려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이제 팔리고 있는 마필들이 정말 옥석을 잘 가려야 돼요. 저는 두 마필에게 관심이 있는데 2번만 매력 덩어리가 입구야스 기수 기승이고 페이스가 이렇게 빠르지 않게 흘러간다면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13 퍼스트 무버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추천 경기로 가져가서 노리고 왔었던 마필인데 3차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계속 상태감은 좋고 또한 경주거리가 1600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1400보다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4번 퍼스트 무버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퍼스트 무버 지난번에 배당판에 입질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 말도 좋지. 왜 팔려나 하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썩 그렇게 좋은 정도 아니었습니다만, 확실히 막 호전됐다. 네, 그렇죠. 막 그런 것들이 이미 배당판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에도 그런 조시라면은 충분히 빼고 갈 이유는 없겠죠. 앙코랑 씨는 주권자를 선정했고요. 그러나 이런 말들이 이번 레이스는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딱 드는 복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이거는 기본 사이즈, 기본 배당의 그 메리트 자체가 아주 좀 중후한 맛이 나는 그런 배당으로 좀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은 완전 아장나지 않을까 한번 그런 점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는 신승훈이의 승부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10경주 혼합이거나 1600 핸디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1번에 미라클 라인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여기에 8번에 겨울왕국이라든지 7번에 피레스 파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만만치가 않아요. 좀 혼전이라고 봐야죠. 강축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쪽에 1번만 미라클 라인이 액면적으로 좀 낮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믿고 들어갔을 정도로 그 능력이 출중한 마필은 아니에요. 빠를 수도 있고 지난번에도 최선의 3차기였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충만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본병은 두 마필입니다. 3번만 중앙대에 16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좀 더 보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좀 차분하게 따라가니까 역시 한 발을 더 썼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중앙대에 데려가야 되고 외곽의 구마 킹 오브 베스트가 어쨌든 간에 단독 환영입니다.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1600이라는 것도 호재예요. 1900보다는 1600이 훨씬 유리한 마필이라는 점에서 저는 3번 9번 이 두 마필이 본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미라클 라인이 제가 8월 30일 날 이게 거의 2등은 들어가는데 거의 기어가 가지고 결승을 타치했거든요. 그렇죠. 예. 여력이 진짜 없었어요. 여력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11월 1일 날 레이스를 봤는데 그때 선영마 바로 뒤에 그것도 앞선에 지지면에 싸웠었는데 예. 그 뒤에 최적이었거든요. 근데 못 잡아요. 안 돼요. 더 따요 그냥. 이게 이 미라클 라인은 왠지 좀 다 왔다는 느낌. 그래서 1번은 놓고 저 배당을 가는 것보다는 좀 1번을 좀 빼고 배당으로 갈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대항이라는 게 또 7번도 솔직히 지난번에 참 다긴 달아서 어쨌든 보니까 전기면으로 보면은 아까 이제 박연 언급됐던 이제 그 중앙대에 가셨다는데 중앙대 전기도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럼 차이는 더 많이 났거든요. 예. 결과적으로는. 그런 면을 본다면 3번의 중앙대가 좀 더 이제 완전히 이거 좀 조시가 더디서 나아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겠고 8번의 겨울왕국도 최근의 편성 보면 이 편성이 또 그나마 또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 쪽으로 일단 한번 분산을 하신다면 인기가 빼고 오히려 좀 좋은 배당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11경주 혼합 3권에 1400으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 11경주는 자, 이 4번 이제 각변한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요. 4번을 중심으로 11번은 우아라든지 2번에 콰이어트 또 이쪽 인기 모아지면서 또 5번에 바레츠 마린도 관심권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저는 이번 카이어트 랩터는 1,40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좀 오히려 불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대적으로 완전히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물론 뭐 얘만 놓고 본다면 1,800이나 1,400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상대마들이 1,800이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돼서 본인이 입상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1,400 줄어든 경주거리라면 카이어트 랩터는 요건 뭐 불안한 입김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3번 각별안이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보병은 6번마 8마의 선두라고 봅니다. 이 8마의 선두 같은 경우도 이제 선의권에서 움직일 텐데 일단 이 마필도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해요. 1600보다는 1400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 6번마 8마의 선두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4번의 각별안이 이게 이 빅브라운 자마들이 오히려 좀 경주 거리가 넓수록 약간 물러지는 맛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안고 가야 되는 조건이겠죠. 안고는 가야죠. 이게 뭐 근래에 본 빅브라운 자마 중에서는 좀 거리적인 적응 능력이 좀 탁월한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4번에 각기는 빨리 있고요. 또 11번에 우와도 1,400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없어요. 네. 일단 그래서 문제는 콰이어 트랩터가 이제 1,400거리에서 또 어느 정도 이게 이 말의 특징이 뭐냐면 참 결정적인 한 발을 얻어요. 그냥 전구가 똑같이 뛰는 그런 말이라서 이 단거리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들이 경주가 줄였기 때문에 또 힘을 모았다가 순간적으로 탄력을 써버리면 그렇죠. 이 콰이어 트랩터가 감당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점이 좀 불안감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4번이라든지 이 바레츠 마린도 지금 부정이 좀 4kg 늘어나는 게 좀 마음이 좀 걸려요. 그래서 4번 각별한 6번의 8마의 선두 11번에 우와 이 세 마리를 좀 더 우선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또 신성훈이의 제주경 해설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의를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제주교차 금요경마 역시 또 금요일은 항상 4개 경기로 편성이 되어 있죠. 토요일은 3개 또는 4개로 좀 나와 있는데 오늘 2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상당히 좀 오늘은 기복마 편성에서 좀 재미난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승부가 기대되어 있고 뭐 지난주는 특히 토요 마지막 제주 5경주 특별 경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때 이미 본 방송에서 언급을 드린 7번, 8번 두 마리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꼭 봐달라 말씀드렸는데 바로 땡땡 굳어가지고 그것도 뭐 복선 한 방을 이야기했는데 15.5배짜리 주력 완틀로 적중이 나와주면서 짭짤했던 승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이런 거는 뭐 앞으로도 바로바로 제가 오픈해드릴 생각이니까 뭐 팬 여러분들 적중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이제 이번 주 금요경마부터 보시죠. 제주 2경주는 제주마 900m짜리 레이스인데 2경주하고 4경주가 오늘 상당히 재밌어요. 이게 지금 좀 복병들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말이 있기 때문인데 자, 이 액면 이제 2경주는 10번의 어떤 공신 이거 굉장히 좀 잘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특별 경주에서 강자들을 만나가지고 못 들어오긴 했는데 앞으로 발전의 여지는 상당히 있다. 그래서 10번 어떤 공신 중심으로 뭐 5번의 개선문이라든지 또는 2번의 초인 아무래도 이번 경주에 선행단을 마필 이번에 초인이거든요. 초인 또는 뭐 3번의 당대 인류 이런 말들이 좀 잡혔을 텐데 주목할 말 중에 하나가 이제 9번의 빛의 정운인데요. 요거 지금 이 말이 너무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이 지난번에 이게 탐색을 했는데 마지막 걸음이 완전히 지금 달력에 붙는 그런 걸음이었거든요. 자, 이제 이게 제주도에서 이제 훈련 패턴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당일 이경주에서도 이거는 거의 뭐 전대지 잡아놓은 말이 없죠. 백판 말 같은데. 근데 이거 좀 어느 정도 팔릴 겁니다. 제가 뭐 조사를 해본 결과 이게 뭐 소문이 좀 알만한 놈들은 다 알더라고요. 일단은 뭐 9번의 빛의 정원은 체크를 해 두십시오. 이 숨어있는 복병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나가는 10번 중심으로 이제 이번에 초인이 이제 앞선을 찍어 나가고 저는 이제 3번의 당대 인류가 오히려 좀
생각보다는 좀 조금 좀 잡히긴 합니다만은 매번 3차기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이게 지금 최근에는 이제 경주 전개상이 아쉬움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최적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3번의 당대인류 경주 전개에 매료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이번 경주는 10번 중심으로 2번, 3번, 5번 이렇게 중점적으로 팔릴 겁니다만 9번의 빛의 정원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리겠고요. 자, 제주 이제 4경주도 역시 제주만 레이스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경주가 일단은 이제 6번에 천하왕비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3번에 이제 푸른 기상이 인기만을 팔리고요. 그리고 이제 1번에 태흥산성이라든지 5번에 당대가문 잡혀 있고요. 일단은 인기마 중에서는 어차피 이거는 강축이 없습니다. 6번에 천하왕비도 지금 100% 과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데 일단 선행 나가는 조건에서는 1번의 태안상성은 무조건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지난번 제가 지난주죠. 적중을 시켜드린 게임이잖아요. 귤림 추색 지난 토요 5경주 진리의 힘하고 한라영산 요거를 단통으로 때려들었던 시원하게 한번 먹었던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 게임에서 그거는 이제 400m 레이스고 태연산성 이제 단독 선행 그때는 워낙에 빠른 말들이 많아가지고 안 됐던 거고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단독 선행이기 때문에 이번에 태연산성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휴양마 중에 9번의 월평대부 이게 진짜 1년 정도의 장기 휴양 끝에 나오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 이거는 사이즈로 한번 보면은 뺄점 사이즈 이게 지난 1월달에 삼다 황제라든지 백호보배 무궁무진 이런 구미에서 뛰었단 말이기 때문에 편승은 이 편승이 뽑기 무대치고는 충분히 붙어볼 만한 편승이지 않겠느냐. 계속적으로 주행검사도 굉장히 여유있게 지금 그런 포인트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주 5세마거든요. 얘가 아낄 이유가 없어요. 능력되고 사이즈 되면은 쏘는 거죠, 어쨌든 9번에 월평대우도 관심 가주시고, 복병 2마리는 9번하고, 역시 단독 선행 나가는 1번의 태양산성 2마리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 제주 5경주는 이제 한라마 3등급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 5경주 일단은 인기마 위주로 게임이 끝날 공산이 크다. 자, 일단 배당판은 7번의 3다 행진을 필두로 10번의 백산수 그리고 3번의 포스 2번의 안개비도 어느 정도 바람이 좀 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는데 3다 행진이 지난번 경기 의외로 이것도 강추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전력을 다 했는데 결국은 선행 나갔던 포스를 잡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행은 아마 3번의 포스가 독등으로 치고 나가는 조건이라면은 제가 직전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포스 10월 30일 날 그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때 선행을 쌓고도 어쨌든 나가는 조건인데 독등이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번 레이스에서 독등 찬스이기 때문에 3번의 포스 7번의 3대 행정 강세를 보이면서 나머지 말들은 근데 크게 눈길을 끄는 말들이 없어요. 다 그림이 어느 정도 고만고만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제 변수가 있다는 것이 10분의 백산수 이거는 이제 이편승에서는 처음 뛰는 말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올라오는 걸음이 심상치 않은 조건 유일하게 지금 저력이 좀 뻗어나갈 수 있는 미누출된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은 3번, 7번, 10번 세 마리 중심에서 주력 한 방을 선택하는 것이 일단은 제 1감이다. 어쨌든 당일 현장에서 변수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으나 기본적인 액면은 3번, 7번, 10번 이 세 마리 3파전 코드에서 한 방이 필요한 에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 한라마 2등급 1400인데 이번 경주는 거의 1400을 뛰어본 경험이 없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경주 거리 자체가 변수가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서 일단 6번은 이제 소원세상이 아주 또 상승세를 꾸준히 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전히 강하게 인기마로 잡히고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6번 소원세상을 필두로 해가지고 4번에 로드워크, 3번에 링고, 8번에 청하모, 골고루 잡혀 골고루 팔리는데, 이건 난제네요. 이 복병마를 뽑는다면 저는 2번에 대관식. 자, 대관식도 아마 제가 지난번 경주에 추천을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집중하실 겁니다. 그때 덱 나가는 순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 경기 비록 경주 거리가 늘어날 조건이긴 합니다만 다른 말들과 비슷한 조건이 것이 1400은 역시 그래도 추입의 거리라기보다는 제주에서는 선행의 거리죠. 선행의 거리이기 때문에 대관이기 때문에 1200m 경주도 뺑 돌아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이면 독등 승부할 수 있는 이번에 대관식 충분히 복병 세력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9번의 성천신화도 지난 10월 9일 날 1400을 또 유일하게 또 경을 해왔던 그런 말이 되겠는데 1400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간 저것도 능력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는 조건인데 그리고 또 7번의 마스터가 또 꿀떡지근해요. 지난번에 그 대관식 레이스에서 비록 대관식을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중반의 그림은 만만치 않은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또 그림이 올라와 있는 말이고 또 이 말도 뭐 과거에 또 1400 경주거리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7별의 마스터도 변수가 가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6번의 손세상은 안고는 가시더라도 후착은 오리무종입니다. 완전히 이 중에서 좀 선택이 필요한 그런 말들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저는 배당이 있는 놈으로 찍어드린다면 2번 그리고 7번 그리고 9번이죠. 279 세 마리가 병영지에서는 복병 중에서는 배당을 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현장 승부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단기전의 승부로 한번 당일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